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브레인 매핑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뇌를 지도화한다라는 말인데, 우리 사람들이 뇌 연구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구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브레인 매핑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 목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콜텍스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거기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이름을 뭔가 좀 붙여볼 수 있게 되는 거를 일단 오늘의 수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뉴로사이언스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딱 책을 펼쳐보면 여러분들한테 진입 장벽이 딱 막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름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의 실체는 사실은 하나예요. 트랙 빼고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책에서 보면 브로드만 에어리어 4번이라 그러고 어떤 책에서 보면 뭐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 그러고 뭐 어떤 책에서는 또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 프라이머리 센서 이런 이름들이 막 혼용해서 쓰거든요.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들이 사실 있거든요. 뇌를 무언가 연구해 나갈 때 저기 첫 번째 보이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가 브로드만 에어리어를 표시한 겁니다. 브로드만 에어리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전통적으로 쓰였던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fMRI나 MRI나 이런 게 없을 때 사람의 뇌를 이렇게 뇌 수술하는 과정에 직접 전기로 이렇게 활동 전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보고 기능의 이름을 막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브레인 매핑하는 최고의 기술이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브로드만 에어리어라는 이름들로 저렇게 막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형태학적인 이름을 붙여나가요. 뇌의 가운데 있는 주름이다. 그 주름의 앞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주름을 형태학적으로 이름을 붙여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준의 연구를 하는 거죠. 운동신경이 어떤 세포냐를 찾아보니까 피라미달 뉴런이다, 피라미달 셀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부학 외웠던 거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해부학 이름을 외울 때 생각해 보면 이름은 한 가지 정해서 외웁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신경계 하는 치료사들이 이제 신경계 치료하면서 처음에 책을 딱 펼치는 뉴로사이언스와 관련된 다양한 교재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 챕터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뇌, 그다음에 뭐 사이뇌, 그다음에 뇌줄기, 소뇌 이렇게 나눠 놓고 저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이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구역의 기능을 외웠어요. 근데 그 구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임상에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형태학적 이름부터 먼저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뇌를 갖다가 MRI 촬영할 때는 우리 해부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해부학 보면은 엑시알, 뭐 트랜스버스 뷰, 그 다음에 세지탈 이렇게 나누거든요. 뇌도 보면 이렇게 나눠놓고 봅니다. 사진이 딱 봤을 때 일단은 엑시알이라는 거면 뇌를 위에서 아래로 잘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지탈 같은 경우에 옆에서 잘라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잘라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엑시알 뷰, 트랜스버스 뷰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뇌를 그림을 그려볼 때는 사실은 세지탈 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세지탈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 다음에 MRI를 본다라고 하면 MRI라는 사진의 이름 뒤에 뭔가 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임상에서 환자 치료하는데 내 환자 MRI 봐야지라고 클릭해서 보면은 그 안에 이름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T2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재활로 넘어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하이퍼 어큐트, 그다음에 어큐트 스테이지가 살짝 넘어가는 쯤 전과되거든요. 그때 보면 T2가 가장 사진이 잘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이퍼 어큐트 같은 경우에는 T1 사진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뭐가 다르냐? MRI 기계 사진 처리를 할 때 물을 하얗게 표시하세요라고 하는 게 T2입니다. 우리 보면 뇌 안에 보면 이렇게 라테랄 벤트리클이라고 해서 물이 차 있는 데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하얗게 보이는 게 T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T1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큐트 스테이지 볼 때는 디퓨전 이미지라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환자 걸 내가 한번 클릭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 2주, 3주 지났다. T2 확인하면 되고요. 한 1주 T1, 그다음에 2, 3일 됐다. 그러면 디퓨전 이미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무언가 색깔이 다른 뭔가 흔적들이 있으면 거기가 병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뇌를 갖다가 옆에서 보는 걸로 한번 형태학적 이름을 붙여볼 텐데 지금 이렇게 MR 사진이 나왔다면 이거는 세지탈비입니다. 뇌를 옆에서 본 거죠. 옆에서 자르지 않고 그냥 턱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미지 이 뇌에다가 사람들은 일단 뇌를 크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로 먼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헤미스피어, 대뇌 방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이 주름을 잘라서 앞에 있는 걸 갖다가 큰 덩어리를 롭이라고 붙입니다. 롭. 이게 앞에 있는 게 무슨 롭? 프론탈 롭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라테랄 서커스 옆에 있는 긴 선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걸 잘라가지고 밑에를 갖다가 템포랄 롭이라고 자릅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선을 잘라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사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옥시피탈 롭. 그러면 프론탈, 템포랄, 옥시피탈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가 파레탈 롭 이렇게 나와요. 이게 롭으로 먼저 나눠요. 롭으로. 그럼 이제 롭 정도는 이제 알고 있네요. 그다음에 롭이 나눠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결국은 각각의 안에 있는 주름들 이름들을 좀 외워야 됩니다. XRV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사진이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나면 이 주름들이 사람마다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이름들이 처음에 지금은 그냥 하얗고 까맣고지만 이름을 보고 나면 결국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림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뇌를 옆면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제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자, 요 선을 기준으로 앞에를 프론탈, 뒤에를 파리에탈로 나눕니다. 그러면 프론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선이 요 방향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선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템포랄도 선이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탈에 선이 하나, 짝대기 하나. 여러분들이 선을 그은 걸 갖다가 우리는 서커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볼록한 부분을 갖다가 자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데 여기에는 제일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센트랄 서커스라고 적습니다. 일단은 서커스 이름부터 먼저 다 적겠습니다. 센트럴 서커스 앞에 있는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으니까 프리만 붙이면 됩니다. 프리 센트럴 서커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다라고 해서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탈 롭에 있는 것도 이름 붙여볼 텐데, 프론탈 롭 중에 요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superior frontal circus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밑에 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inferior frontal circus. 그 다음에 이제 템포랄 롭에 있는 것도 이름을 붙여보면 여기에 있는 게 보면 superior 템포랄 서커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선 같은 경우에는 임페리얼 템포랄 서커스. 여기 있는 요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다라고 해서 라테랄 서커스. 그리고 파리에탈 롭에 보면은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파리에탈 롭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인트라 파리에탈 서커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서커스 이름 다 외운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게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 요 사진 보면서 한번 우리도 찾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찾아보자면, 자, 요 사진으로 한번 제가, 요걸로 한번 찍어봅시다. 자, 요렇게 있는 요 선의 이름이 센트랄, 요게 프리센트랄, 요게 포센트랄, 요게 파리에탈의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인트라 파레타 서커스. 그 다음 여기에 보이는 게 보면은 밑에 거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프론탈에 두 줄이 있을 텐데 위에 한 줄밖에 안 보여요. 위에 거니까 이게 주름이 아까는 그냥 뭐가 많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금방 찾습니다. 제가 아까 센트럴 서커스 찾을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그렸잖아요. 보면 요 구역이 어디냐면 사람 손입니다. 손. 사람이 움직임할 때 보면 손을 움직이는 세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펜데브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서커스 그릴 때 이렇게 요거 찾아가지고 센트럴 서커스 위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봐도 마찬가지 센트럴, 프리, 포스트, 인트라, 슈페리어 보이죠? 여기 있는 거 이제 선 없는 걸 한번 찾아보자면 지금 이거는 너무 위에니까 지금 요렇게 있는 사진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요 사진만 봐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요게 슈페리어 프론탈 서커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센트럴인 것 같아요. 제일 위에 가지고. 그러니까 프리 센트럴 서커스는 요 밑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요게 포스트, 요게 인트라 파리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뇌 사진 봤을 때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뇌에는 서커스만 있는 거 아니죠? 자이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이러스도 이름 똑같이 붙여놨어요, 보면. 센트럴 서커스 앞에 있어가지고 요 구역을 뭐라고 붙였냐면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자이러스는 이름이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탈을 한번 나눠볼 텐데 아까 주름은 두 줄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이러스는 세 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를 슈페리어 프론탈 자이러스 그 밑에를 미들 그 밑에를 인페리어라고 붙입니다. 이번에는 템포랄도 똑같이 붙입니다. 템포랄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칸을 슈페리어 템포랄 자이러스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미들 요 밑에를 인페리어 템포랄 자이러스라고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탈 한번 볼 텐데, 파리에탈은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페리어, 인페리어로 나눕니다. 슈페리어, 파리에탈, 여기를 갖다가 자이러스라고 하자니 덩어리가 좀 커요, 보면. 그래서 롯보다는 작고 자이러스보다는 좀 큰 거를 뭐라고 붙이냐면 로불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슈페리어 템포랄 로불 이렇게 부릅니다. 슈페리어, 여기 슈페리어 파리에탈 로불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를 갖다가 임페리어 파리에탈 로불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자이러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자이러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자이러스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역시 그냥 옥시피탈 롭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경학자가 되어서 이름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보다 쉽게 만들 방법이 있다 없다? 이거는 그냥 보면 당연히 기억납니다. 위, 가운데, 아래. 이게 어려워지는 걸 한번 볼게요. 아까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했던 얘의 이름이 뭐냐면 M1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그리고 또 얘 이름이 뭐냐 되면 브로드만 에리어 4번. 그다음에 요 안에는 무슨 셀이 많으냐? 콜티커스 피라미달 셀이 많고 여기서부터 무슨 트랙이 출발하는 등 이렇게 자꾸 뭔가 내용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일단 가지 말고 일단 뇌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배워봤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